한층 누그러진 미중 갈등에 또 브로드컴이 촉발한 AI 낙관론 덕분에 이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밤사이에 다우지수는 1.29%, 나스닥도 밤사이에 2%대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약 3%대 급락했던 부분들을 일부 되돌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1.56%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밤사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반등시킨 요인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급락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슈죠.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게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보완되는, 봉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중국이 주말 사이에 희토류 통제 조치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단순 관리 차원이라면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문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미국 역시 중국을 돕고 싶다라면서 대중 유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밤사이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말 동안 중국 측과 상당한 소통을 했다면서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바라본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골든만삭스 등의 이 월가에서는 이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기존의 관세 인상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시 한번 이 안도 매물들이 상당히 들어온 밤사이 뉴욕 증시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반도체 역시 다시 한번 이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브로드컴과 오픈AI가 손을 맞잡았다는 이슈였는데요. 이 양사가 대규모 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밤사이에 10%대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 계약의 목표는 이 자그마치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추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AI 가속기 개발도 함께할 것이고요. 오픈AI가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AI 견조한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우지수도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끄는 이 금융주들 이번 주에 바로 대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블룸버그가요. 이번 6대 대형 은행들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6%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각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JP모건이 밤사이에 미국 내 전략적 산업에 최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소식에 오늘 이 양자 컴퓨팅 등 테마주들 흐름도 강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특히나 집중됐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우선 히트맵 오늘 상당히요. 오늘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현재 약간 빨간불 켜져 있는데 약간 어제 이 히트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왔는데 한눈에 봐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면서 전 업종에서 초록불, 상승불이 켜졌고요. 특히나 반도체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82%, 브로드컴도 약 10%에 가깝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밤사이에 5% 가까운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반도체 투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특히나 AI 테마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HP나 또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서버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 4%가량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스펙트럼 X라는 이더넷 스위치를 메타와 오라클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개별주 볼 때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때문에 경쟁 우려가 부각이 된 아리스타 네트워크만 빨간불을 켰고요. 이어서 제약주들도 군데군데 약간 빨간불 켠 모습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조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대형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와 더불어서 직접 판매 등으로 이 판매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작용이 됐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오늘 하루였고요.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 미칠 만한 테마성 섹터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히토류, 또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강한 테마성 상승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JP모건이었습니다. 이 JP모건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산업들에 향후 10년간 하나로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관련 산업에는 양자 컴퓨팅, 또 히터류도 있고요.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면은 배터리와 전력망을 포함합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팅은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이 양자 컴퓨터를 토대로 놓은 존 클라크 교수가 이번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추가 강세 보였고요. 또 우주 항공 드론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드론 방어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소폭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나머지 히토리와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방금 보셨던 히트맵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밤사이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의 테슬라 부사장이 밤사이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우선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공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또 무엇보다 4분기는 테슬라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번에 판매 실적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2.8%, 기본적으로는 브로드컴이 촉발한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고요. 거기에 개별주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메타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AI용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이 스펙트럼X 이더넷 스위치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AI 네트워킹 기술이 업계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즈호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05달러에서 25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심을 이끌어냈고요. 또 구글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주정부와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상당 부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47% 올라섰는데 이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이 고용 관련해서 기능을 재도입했습니다. 지역 일자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능을 다시 한번 도입했는데 이 페이스북의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통해서 주변의 일자리를 검색하고요. 또 고용주들과 손쉽게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이 판매 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10월 22일에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이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M7은 아니지만 이 주요 메모리사인 만큼 한번 같이 넣어봤는데요. 우선 UBS가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195달러에서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한층 더 강력해진 HBM 수요를 그 근거로 들면서 이 HBM 산업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올해
171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내년이죠. 2026년에는 272억 기가바이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상당히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정한 특징주들은요, 공통적으로 다 AI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은 5%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데이터 보안 기업 듀얼리티 테크놀로지스와의 정부 고객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여러 기관들이 기밀 정보를 누출하지 않으면서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블룸에너지 오늘 26%가량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AI 팩토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로 이 브룩필드와 발표를 했는데, 이 브룩필드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거죠. 이 블룸에너지는 자사의 연료 전지 기술로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빅베어 AI 홀딩스 22%가량 상승했습니다. 밤사이에 T세컨드와 AI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들이 AI를 임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미 해군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살짝 묻혔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매크로 지표 과연 움직임은 어땠는지 밤사이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완전히 우려감이 가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가장 먼저 이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미중 갈등 봉합에 보다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1.26% 상승했고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과 관련해서 약간 협박성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우려감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 원달러 환율 보시기 전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99선 돌파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 우선 유로화가 다시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가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4.7%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높이겠다라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했고요. 달러화가 강세 보이게 되면서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 99선 넘어갔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다시 한번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너무나 강력한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점, 하지만 여전히 1,420원대 후반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약 1.3%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이자마자 사실 비트코인은 어제부터서도 다시 한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금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4,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정치적인 분란, 미국의 셧다운 우려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입니다. 은은 6% 강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큰 폭으로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